예, 경선 막판에 터진 홍땡준표. 제가 이 단어는 호남 비하 발언으로 일부 극우 보수 사이트에서 활용이 되고 쓰여지기 때문에 제가 특정해서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조국 국서의 저자이자 윤석열 전 총장을 공개 지지한 서민 교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 본인 유튜브에서 홍준표 의원을 빗대 전라도 지역 비하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서 교수님, 저 윤석열입니다. 아니, 이거 서 교수님부터 먼저 뵈야 되는데 요즘 집에서 제가 음식해 먹는 게 취미입니다. 제가 한번 꼭 모실게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강단에 설 수 있습니까? 내가 어제 그거 뉴스를 보고 낯이 뜨거워서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수라는 타이틀 가지고 학생들 앞에 서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게 그 유튜브 썸네일, 그러니까 유튜브의 첫 화면에 등장하는 화면이 이거예요. 윤석열을 위해 홍땡준표 씹다. 서민의 주간 윤석열 구화. 근데 이 단어 호남 비하 발언을 써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서민 교수가 윤 전 총장을 공개 지지했었잖아요. 그렇죠. 윤 전 총장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주변에서 또 호남과 관련된 이제 구설수가 나오니까 또 다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유튜브는 서민 교수가 이제 아마 지지하는 분이 지역에서 홍어를 선물을 해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홍어와 맥주를 한 잔 마시면서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방송 중에는 뭐 그런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 없었습니다. 근데 썸네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자막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 윤석열을 위해 홍땡준표를 씹다 이렇게 이제 자막이 나오니까 이게 이 용어가 극우 사이트에서 쓰는 호남 지역 비하 발언 아니냐,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서민 교수가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자막이 들어간 걸 몰랐고, 내 자신이 호남 사람인데 어떻게 지역을 비하하겠냐. 그래서 이 자막을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이제 PD가 만들었는데, PD 얘기는 그거는 생각은 못하고, 사실은 저 가운데 자가 이제 어자인데 어준, 김어준,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예전에 김어준 씨 방송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연상시키기 위해서 홍어준 이거를 늘려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해서 이 영상 내리고 사과하고 서민 교수는 유튜브 활동 더 이상 당분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 정도 선에서 이 문제는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윤 전 총장이 본이든 아니든 이런저런 호남과 관련해서 구설수에 오르기 때문에 경선 뒤에 호남에 가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호남 분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이던 의원님, 제가 홍땡준표 가급적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몇 번 언급을 하셨어요. 그냥 이거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면도 있기 때문에요. 이도하 변호사님. 홍준표 후보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실제로 서민 교수는 홍 후보님 정권 교체 꼭 이뤄주시길 빕니다라고 하고, 뭐 본인이 관여하기 않지만 모두 제 책임이다, 이렇게 본인과 관련된 여러 온라인 통해서 하는 행보들을 다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서민 교수가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홍어를 좋아하는 걸 알고 선물을 해줘서 일요일 날 모친 자택에서 이제 홍어 먹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전에 이도훈 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서민 교수는 저도 찾아봤더니 고향이 이제 호남이라고 본인이 말을 하길래 찾아봤더니 1967년 이제 광주 출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홍어를 좋아한다는 그게 진심이지, 뭐 이 홍어라는 표현으로 본인이 거기 출생지인데 거기를 비하하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니까 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썸네일, 머리 화면은 본인이 관여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불찰이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SNS 이런 모든 활동을 접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심지어 홍준표 후보님 응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PD가 이 썸네일을, 머리 화면
화면을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또 직접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이게 뭐 본인이 사려 깊지 못해서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도 올리고 했으니까요. 그걸 그대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인이 모든 책임이다 사과를 했고 뭐 그럼 이렇게 일단락이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다른 후보들이 좀 공세가 거센 이유가 소극자님 최근에 윤 전 총장이 이른바 전두환 발언 혹은 여러 그 사과 과정에서의 그 논란거리 이것 때문에 이 서민 교수의 이 해당 유튜브가 좀 더 휘발성 파괴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 윤 후보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최고의 과제인데 저런 부분들을 아마 예상을 못했을 텐데 돌출 악재가 터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런 부분들이 진위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윤 후보도 지난번에 전두환 옹호 논란 관련해서 그렇게 이제 해명을 했고 서민 교수도 뭐 마찬가지로 쭉 해명을 했지만 이게 일단 이슈가 불거지고 나서의 해명이라는 부분은 그것을 이제 제대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애초에 말 자체를 정제된 말 그리고 그런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고 사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시절에 무릎 사과로 상징되는 호남에 대한 사죄 여러 가지 그리고 공을 많이 들여온 그런 측면 또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호남 지역구 같은 경우 다 1대1로 매칭해서 뭐 예산도 챙기고 이렇게 굉장히 공을 들이면서 호남에서의 25% 득표 뭐 이런 목표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런 논란들이 계속되면은 뭐 그런 부분들이 무위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저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호남만이 아니고 저 윤 후보나 서민 교수의 저런 것을 바라보는 이른바 중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예. 저 어떤 세계관의 문제로까지 저 부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것이 단순한 말 실수를 넘어서 상당한 사실 타격을 준 측면이 있고 아마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윤 후보가 광주를 방문하게 된다면 예. 좀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강도 높은 어떤 이 사죄의 어떤 모습 같은 것들을 뭐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 전 총장 오늘 서 교수의 이 호남 비하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취재진 앞에서 특정 지역 대상 존중 않는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 화면에는 없는데 오늘 원희룡 전 지사도 광주 5.18 민주 묘역을 참배하면서 윤 전 총장의 과거 이른바 전두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글쎄요, 뭐 경선 마판에 터진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호남 비하 발언 어디까지 파장이 있을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은 여기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누군가의 기댄 정치를 하고 있다, 상황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누군지 화면으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앞으로 더 치고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봐요. 아니 그럼 나보고 무슨 뭐 투표권도 없는 사람이 말이야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뭐 얘기를 했는데 나도 뭐 당연히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나 투표도 했어요. 아니 내가 뽑은 사람이 될 거라고. 김종인 씨의 꼬마 독선 왜 외부에 뇌물 브로커 전력이 있는 사람을 들여서 또 80을 넘은 분입니다. 거기에 매달리는 모습이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안타깝다. 다른 후보들의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윤 전 총장을 향해서 누군가의 기댄 정치다. 담벼락 무너지면 깔려 죽는다. 난 모실 상황이 없다. 홍준표 의원이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누구를 지지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뭐 자기가 마음대로 지지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등판했느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의 위태로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등판하게 된 배경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전 위원장이 11월달쯤에 들어가라. 뭐 이렇게 빨리 들어가느냐? 들어가게 되면 온갖 구설수에 빠질 거다라고 얘기도 했었고, 땡땡때가 몰릴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천천히 국민의힘에 입당해라 이 말을 예. 했었죠. 근데 그 예언들이 제가 볼 땐 대체적으로 맞는 상황이어서 적중을 했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좀 하락하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제가 볼 때는 뭐 구원의 요청을 분명히 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원 투수로서 나서겠다고 김종인 위원장이 아마 지원 사격을 하는 배경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은 자연스럽게 뭐 당내 경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예.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등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아젠다나 어떤
이슈 메이킹이라고 하는 측면 자체가 본인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전 그랬을 때 능력 문제와 관련돼서 국민들에게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예. 전 그런 측면에서 사실 리스크입니다만 뭐 경선 과정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누구를 지지하는 발언들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땐 다른 후보들이 굳이 문제 제기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시고 오지 못한 본인들의 부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이도하 변호사님, 뭐 김종욱 교수님이 뭐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윤 전 총장 스스로의 역량이 뭐 떨어지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본경선 그리고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이런저런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는 분이 저분이 이제 사실 이 시대에 있어서 그 정치 판세를 읽을 줄 아는 몇 명 중에 한 명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승리의 경험이 많은 분이기도 한데 김종인 전 위원장의 경우에 아마 지금 이번 대선이 본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마지막 대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본선 경쟁력이 있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좀 도와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지 저분이 지금 대선에서 승리하게 도와준 대통령도 두 분이나 계셨잖아요. 근데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다시 나서서 마지막 저런 역정을 보이겠습니까? 정치적 역정을 마무리하는 계기가 될 텐데요. 그래서 그분이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의 개인적 견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확신이 없으면 경선 단계에서 저런 말씀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 정리를 좀 하기 전에요. 선거철이니만큼 여론조사 인용에 저희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저희가 그래서 이 주제 얘기 준비했습니다. 앞서 이도원 의원님이 정권 교체 열망이 좀 커지고 있다 국민적으로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가 9월 둘째 주와 11월 첫째 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권 교체에 대한 생각이 10.9% 정도 올랐다. 반면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은 뭐 다소 하락을 했고요. 이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로 뭐 국민의힘의 경선, 대선 경선 컨벤션 효과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다시 격차가 좁혀질 것인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격차가 넓어지고 그 좁혀지는 상황은 있었지만 지난 1년간의 여론조사에서 일관된 결과는 그동안에 당 지지율, 후보 지지율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관된 결과는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 높았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폭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럼 왜 그럴까? 왜 정권 교체 여론이 더 갈수록 커질까?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일자리도 없고 코로나 지금 다음 단계에 어떻게 될지도 불안정하고 부동산은 계속 집을 사는 것은커녕 전세 월세 얻기도 어렵고 이런 그리고 지금 물가가 1분 그 분기에 지금 3%씩 오르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먹고 사는 문제를 어렵게 하고 둘째는 안보 지금 계속해서 북한이 미사일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도 지금 그 대통령은 그 유럽에 가가지고 교황 방북 얘기를 하고 내년 2월에 베이징에서 남북 정상 회담을 다시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들의 인식에 괴리가 있는 거고 반대로 그러면은 왜 정권 재창출은 떨어지느냐? 아직은 이재명 후보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국민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원팀도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경선 막판 터진 여러 논란거리와 그 새롭게 공개된 정권 교체 관련 여론조사까지 만나봤습니다.